안녕하세요. 아로랑 테크튜브 아로랑입니다. 오늘은 샤오신 패드 프로 12.7인치 2세대 2025년형 모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 쭉 정리해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일단 이름부터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이 모델은 2024년 7월 말에 출시했지만 샤오신 패드 프로 12.7인치 2025년형 모델이라고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또 레노버 공홈에 보면 샤오신 패드 프로 12.7인치 디멘시티 모델이라고도 되어 있고요. 어떤 곳에서는 샤오신 패드 프로 12.7인치 2세대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세 가지 이름 모두 이 모델을 지칭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우선 충전기 관련해서 충전기 특성을 타지는 않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일단 이번 2세대에는 전세대 20W에서 45W로 충전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충전기도 타입C로 변경이 됐고요. 저는 요즘 삼성 갤럭시 북4 프로 구입하면서 받은 이 삼성 정품 65W 충전기로 샤오신 패드를 충전하고 있는데요. 충전 이상 없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는 없었고, 그리고 가끔이긴 하지만 이 레노버 싱크북 충전기 이것도 역시 65W짜리인데 이 충전기도 이상 없이 충전이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유그린 300W 멀티포트 충전기로도 충전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이상이 없거든요. 결론은 충전기 관련해서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는 것 같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충전 관련해서 얘기가 나온 김에 배터리 사용시간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밝기는 80% 정도 수준, 볼륨은 20% 정도, VPN을 켜고 유튜브 연속 시청을 했을 경우 배터리 100%에서 약 3시간 시청 후 배터리 잔량 69%, 1시간에 약 10% 정도의 소모량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배터리 잔량 69% 상태에서 100%까지 45W 전용 충전기로 충전할 때 걸린 시간은 약 34분, 1시간에 평균 약 10%씩 충전이 된 걸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전용 펜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시는 이 제품이 이번에 함께 출시한 모델입니다. 후면에 모델명을 보시면 AP500U라고 적혀 있는데 호환되는 모델의 Y700 2세대, 샤오신 패드 12.7인치 디멘시티, 샤오신 패드 2024 등이 적혀 있습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모델명의 펜슬이기 때문에 이 모델로 구입을 하셔야 이번에 출시한 샤오신 패드 프로 12.7인치 2세대에서 이상 없이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방글화를 하거나 하면 펜슬 이름이 어떻게 표시될지 모르겠지만 시스템 언어 영어로 설정한 상태에서는 이 펜슬 이름이 중국어로 리엔시앙 셔시에비라고 뜨거든요. 말 그대로 레노버 펜슬이라는 뜻입니다. 암튼 AP500U라는 모델이 샤오신 패드 프로 12.7인치 2세대와 공식 호환되는 펜슬이라는 점 역시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는 HDMI 포트로 빔 프로젝터 연결이 가능한지의 여부 궁금해 하셨는데 HDMI2 Type-C 케이블을 이용하면 연결은 아주 잘 됩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메시지가 뜨게 되는데요. 미러 모드로 할 것인지 익스텐디드 모드로 할 것인지 선택하시면 되고 사운드 재생도 태블릿에서 할지 빔에서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번 2세대 모델에 적용된 안티글레어 옵션 관련해서 에이지 옵션 없는 일반 모델에 에이지 필름을 따로 사서 붙이면 똑같지 않을까라고 질문들을 주셔서 제가 따로 필름을 한번 사서 붙여봤습니다. 보시는 오른쪽이 에이지 필름을 따로 사서 부착한 1세대 모델, 왼쪽은 에이지 옵션이 들어가 있는 2세대입니다. 일단 반사의 정도가 확연히 차이가 나고요. 또 디테일하게 보시면 표면의 거친 정도가 2세대 안티글레어가 훨씬 부드럽게 처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터치의 부드러움이 2세대 안티글레어가 훨씬 부드럽고 지문도 덜 묻어나고요. 때문에 터치감이 월등히 좋습니다. 앞서 잠시 보신 것처럼 반사 방지도 에이지 필름을 부착한 것보다 2세대 안티글레어가 훨씬 우수하고요. 물론 안티글레어 필름이 제품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더 추가로 구입해서 테스트를 또 해봤습니다. 하지만 반사 방지 정도라든지 터치의 부드러운 정도라든지 첫 번째 구입했던 제품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특히 참고하실 부분은 안티글레어 필름을 부착한 경우 시야각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에이지 옵션이 들어간 2세대 모델을 구입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요. 또 필름 제품에 따라서는 컨트라스트 저하라든지 밝기가 어두워 보이는 그런 문제도 보였기 때문에 아무튼 웬만하면 에이지 옵션이 들어간 2세대를 구입하시기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필기감 관련해서 일단 새로 출시한 펜슬의 스펙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전 세대 펜슬과 큰 성능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구입하면 특정 필기 앱 3개월 무료 사용 혜택을 주는데요. 이 앱을 사용할 경우 압력 조절, 속도 조절 등등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옵션을 커스텀해서 사용해보니까 필기감이 상당히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실 때도 이런 디테일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필기 앱을 사용하신다면 분명히 1세대보다 훨씬 나은 필기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 필기감이라는 것이 펜 성능도 중요하지만 어떤 필기 앱을 쓰느냐, 또 어떤 필름을 부착해서 사용하느냐 등등에 따라 그 느낌이 아주 많이 달라질 수 있고, 때문에 2세대가 1세대 대비 필기감이 좋아졌나요? 라는 질문에 단순하게 yes, or와 no로 답변 드리기 참 어렵다는 점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일단 기본 메모 앱을 기준으로 에이지 옵션이 들어가 있는 2세대, 그리고 에이지 필름을 추가 부착했던 1세대, 아무 필름 없는 생패드 1세대,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간단히 테스트해봤습니다. 제가 경험한 느낌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생패드 1세대는 쓸 수는 있지만 여러모로 많이 아쉽다는 느낌, 에이지 필름 부착 1세대는 적당한 마찰력으로 필기감은 좋아졌지만 글씨 끝부분이 여전히 날아다니는 느낌, 에이지 기본 탑재 2세대는 아이패드와 갤럭시 탭의 중간 같은, 그래서 이제는 좀 글씨 끝부분이 내 맘대로 써지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2세대는 펜슬이 좋아졌다기보다는 안티글레어 필름이 추가되면서 적당한 마찰력이 생겼고, 덕분에 글씨도 날아다니지 않게 되는 이 안티글레어 필름이 큰 몫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다음 7번째, 화면 밝기와 관련해서 이 샤오신 패드 프로 12.7인치 2세대 안티글레어 옵션을 뺀 나머지 스펙은 1세대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해상도, 화면 주사율, 최고 밝기 모두 똑같은데요. 최고 밝기만이라도 좀 밝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블릿 최고 수준의 아이패드 프로 M4와 비교해서 보면 화면이 꺼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디스플레이 스펙은 전세대와 차이가 없지만 안티글레어 필름 덕분에 반사가 많이 줄어서 실내에서는 전세대보다 훨씬 더 볼만해졌다는 점. 8번째, GPS 탑재 관련해서는 일단 GPS가 탑재된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근데 본격 내비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듀얼 GPS도 아니고 지자기 센서도 없고, 그래서 보조용으로 사용할 수는 있겠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9번째, 체감 성능 관련해서 질문 주신 분들이 꽤 계셨는데요. 전세대 스냅 870에서 이번에 디멘시티 8300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향상된 성능 기대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가장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은 앱을 실행할 때 1세대보다 버벅임이 확실히 줄었고요. 애니메이션 자체가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GUI 16이 탑재되면서 최적화가 잘 된 걸 수도 있지만 프로세서 업그레이드도 한몫했을 거라 생각하고요. 아무튼 빠릿하면서 부드러워진 점 확실히 체감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스펙 함께 보시면 샤오신 패드 프로 12.7인치 2세대 프로세서가 디멘시티 8300으로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램도 LPDDR5X로 256기가 스토리지 모델 이상부터는 UFS 4.0이 탑재가 됩니다. 디스플레이에는 안티글레어 코팅이 추가됐고 블루투스 버전도 5.3으로 또 GPS도 들어갔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같지만 45W 충전으로 속도가 빨라졌고 디스플레이 관련한 반사 방지, 로우 블루 라이트, 플리커 프리 등의 TUV 인증도 추가됐습니다. 마지막으로 2세대부터는 GUI 16 OS 버전이 탑재가 됐습니다. 기타 판매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현재는 중국 내수 모델만 정발된 상태입니다. 판매는 중국 레노버 공홈, 타오바오 레노버 공홈, 징동 레노버 공홈 등에서 판매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직구 플랫폼이나 오픈마켓에서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출시 한 달도 안 된 신제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1세대와 비교하면 많이 높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중국에서도 안티글레어 탑재한 8기가 256 스토리지 모델의 경우 약 45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구입하기에 적절한 시기는 아니다 볼 수 있겠고요. 또 램 12기가 옵션이 안티글레어 미탑재 모델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12기가 램 일반 모델을 구입하고 AG 필름은 따로 사서 부착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기본 필름과 서드파티 필름 퀄리티 차이가 많은 만큼 그 부분은 고려하셔서 모델 선택을 하셔야겠다 싶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정발하고 일주일 정도는 펜슬이나 정품 케이스, 페이백 등등 사은품을 굉장히 많이 줬는데요. 지금은 사은품이 줄었습니다. 그나마도 중국에서 구입할 경우에 주는 혜택이라. 그래서 사은품은 어디서 많이 주나요? 어떻게 받나요? 등등의 질문은 현재는 의미가 없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현재 가격이 20만원도 안 하는 1세대냐 40만원은 줘야 하는 2세대냐 고민되는 부분도 올해 말 정도면 그래도 10만원 정도 더 주고 신형 사는 게 낫지 않겠어? 라고 되실 거라고 개인적으로 예상합니다. 지난 며칠간 1세대, 2세대 번갈아 가면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요. 1세대는 심지어 AG 필름도 부착한 상태지만 계속 손이 가고 자주 사용하는 건 역시 2세대였습니다. 디스플레이 경험도 더 좋고 터치감도 좋고 앱 최적화도 신형 2세대가 낫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화되는 연말쯤 되면 많이들 2세대를 찾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 주시고요. 한글화 관련해서는 별도의 영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